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보험과 증권 섹터 담당하고 있는 이홍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보험과 증권 업종 4, 5월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전망, 큰 그림은 사실 한 2주 전에 이제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4, 5월 주요 지표들을 통해서 아직 6월 중이긴 하지만 2분기 실적이나 어떤 업황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주가 5월까지 주가 퍼포먼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생보가 한 13%, 그리고 손보 14%, 증권이 15.8%로 코스피 대비해서 전부 다 이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이제 업종별 주가 퍼포먼스는 사실 이제 외국인 순매수랑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순매수 규모가 증권, 손보, 생보 순으로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외국인 순매수 규모에 따라서 좀 주가 퍼포먼스는 조금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들어서는 좀 금리가 약간 주춤하면서 지금 순매수 규모도 좀 약해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생명보험이 3.5%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손보 1.4%, 그리고 증권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2%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세 업종 모두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최근 주가가 좀 언더퍼폼한 주요 원인은 일단 보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모멘텀입니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좀 약해지면은 주가도 조금 이와 맞춰서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5월 달에도 그렇고 조금 브로커리지 지표가 좀 둔화되는 영향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분기 실적은 생보, 손보, 증권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1분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랑 이제 보험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1월 이후에 아무래도 4개월 연속으로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등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요 매크로 지표를 보시면은 일단 금리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 모멘텀이 약간 주춤해졌고, 물론 이제 지금 촬영일 당시로 보면은 요 며칠은 조금 금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는 6월에는 5월 대비해서는 조금 금리가 좀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는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계속해서 그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영향들을 보험과 증권업종 모두 매크로 지표 영향은 좀 뉴트럴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5월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5bp, 1분기 말 대비해서는 12bp 이제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단기물이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금리가 상승세가 좀 둔화된 점은 생보업종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좀 증권업종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이유는 일단 생명보험 업종은 기본적으로 장기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거나 좀 둔화가 될 경우에는 신규 투자 이원이 좀 둔화가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 채권이 이제 단기 채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채권 평가 손실 영향이 좀 반영이 되면서 S&T 쪽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 이용 개선세가 이제 조금 멈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유채권의 평가손익이 1분기 대비해서는 좀 하락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 지수가 3월 말 대비해서 6.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PI 수익 같은 게 이제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쪽은 변액보증 손익이 좀 또 1분기 못지않게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손해보험 업종의 주요 지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계약 4, 5월 신계약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4, 5월 월 평균 장기 임보험 신계약은 이제 475억 원, 그리고 전체 합산으로 한 950억 원 정도 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월 평균을 비교했을 때는 1분기 486억 원 대비해서는 2.3%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제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월 평균 임보험 신계약이 좀 증가를 했고, DB는 좀 감소, 현대해상도 감소, 메리츠화재 감소, 하나손해보험은 크게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에는 아직 조금 이릅니다만
이제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7월에 이제 새로운 실손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이게 새로운 실손보험이 그 보험료의 할인 할증을 이제 골자로 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상 이제 이런 새로운 보험 상품 출시 전에는 조금 절판 마케팅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영업 드라이브를 조금 세게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이제 4, 5월과 다르게 조금 신기하게 올라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는 이제 월 평균 인보험 신계약이 51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5.3%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 5월 월 평균에서도 나오지만 일단 전분기 대비로는 삼성화재의 증가율이 가장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저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DB현대 메리츠는 그냥 1분기와 유사한 수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4, 5월에 뭐 삼성화재가 조금 신계약을 많이 팔고 또 거기에 이제 6월 달에 절판 마케팅 영향까지 감안을 하면은 장기 사업 비율 쪽은 조금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뭐 사업 비율이 좀 둔화가 돼서 좀 안 좋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 이제 계속 보험료로 유입이 되고 또 이제 2023년에 IFRS 17이 도입이 되면은 또 CSM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지금 5월까지도 매우 양호합니다. 일단 가마감 기준으로 이제 5개사 평균이 76.7%를 기록을 했고요. 1분기가 81.1%였는데 1분기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고, 그리고 4월에는 이제 79%를 기록을 했었는데 4월 대비해서도 2.3%포인트 개선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원래는 한 2분기에 한 82%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분기 사실 81%가 자동차 손해율이 굉장히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인데,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코로나 좀 완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예상보다도 4월, 5월까지도 이제 자동차 손해율은 매우 양호한 이제 상황이고요. 뭐 6월에는 지금 뭐 오늘 촬영일 당일인 이제 오늘도 좀 비가 오고 있지만, 그래서 뭐 최근에 좀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뭐 어떤 뭐 홍수라든지 어떤 뭐 장마 수준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또 6월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계절성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4, 5월 대비해서 크게 6월에 둔화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게 지금 4, 5월치가 이제 가마감 기준이기 때문에 뭐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면은 뭐 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가마감 숫자보다는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1분기 대비해서는 자동차 손해율이 좀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5월 달만 놓고 보면은 삼성화재가 77%, DB 77%, 현대 77%로 대형사들은 대부분 이제 5월 달에 77% 정도를 기록을 하는 걸로 나오고, 이제 1분기 대비 개선폭은 메리츠가 5.3%포인트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과보험료 내 자동차 보험 비중을 보면은 이렇게 대형사들이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메리츠가 비록 좀 개선폭은 크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손익 효과는 대형사보다는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증권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지표가 좀 4월 대비해서 좀 부진했고요. 1분기 대비해서 약간 부진한 흐름입니다. 일단 5월 일평균 거래 대금이 25.4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한 26% 정도 개선이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1분기가 33조 원이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도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6월 들어서는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6월 이후에도 그래도 20조 원대 중반 정도, 한 25조에서 한 27조 정도는 계속해서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표의 수준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약간 모멘텀은 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공여 잔고 등은 또 견조했기 때문에 이자 손익은 좀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이제 ELS 조기 상환이 5월달 전월 대비해서도 한 47% 정도 감소한 4.2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이제 직접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어떤 ELS에 대한 수요가 조금 부진했던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이 좀 부진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행 규모가 부진했기 때문에
조기 상환 규모도 이제 줄어드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조기 상환 규모가 뭐 엄청 의미 있게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합적으로 투자 전략, 뭐 2분기까지 좀 업종 선호도를 말씀드리면, 뭐 불과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하반기 전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보험 업종을 전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월까지 지표를 놓고 봐도 손보 업종이 좀 더 편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2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계약이 좀 많이 팔리면서 장기 사업 비율은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손해율이 예상보다도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산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당연히 이제 뭐 통상적인 어떤 계절성이 좀 반영을 되면서 이제 손해율이 좀 둔화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는 장기 사업 비율이 좀 하향되면서 전체적인 합산 비율은 계속해서 안정화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뭐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 뭐 미국의 뭐 테이퍼링이나 뭐 이제 한국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중장기적인 매크로 지표들을 감안을 했을 때도 금리는 기본적으로 상승 압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늘려야 될 시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당 매력도 손보가 한 5.5%, 뭐 증권 4.9%로 배당 매력도 좀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종 탑픽은 이제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추천을 드리고요. 두 회사 모두 이익 안정성 매우 우수하고 배당 수익률도 5%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 매력이 아무래도 높은 애들이 조금 이제 부담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B 쪽도 양호하고, 또 이제 옵티머스 자산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NH투자증권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카카오뱅크 IPO 모멘텀이 있는 한국금융지주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직 뭐 6월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5월까지 어떤 4, 5월 지표들을 봤을 때는 지금 보험업종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증권업종도 뭐 절대 레벨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 매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